어제 사둔 아이스크림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짝 줄어든 느낌이면 어떨까요? 분명 냉동고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상하죠? 사실 우리 돈도 가끔 그렇게 살짝 줄어드는 일이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시작해요. 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는데도 내 돈이 더디게 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이 진짜로 커지는지 풀어볼게요. 월급날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면 뿌듯하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막 쓰는 것 같은 친구가 집을 사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해요. 겉으로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앞서가요. 내가 더 아끼고 열심히 사는데 왜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여기엔 숨은 룰이 있어요. 바로 돈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이라는 룰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손에 얼음이 있는데 꽉 쥐고 있어도 천천히 녹아서 작아지죠? 통장 속 돈도 비슷해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이 넘어요. 똑같이 10만 원이 있어도 예전엔 20그릇, 지금은 14그릇밖에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모아두면 돈이 커진다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모아두기만 하면 조용히 녹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은 원래부터 가치가 있나? 사실 돈 그 자체는 종이이거나 숫자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희귀하냐예요. 사과나무는 1년에 열매를 무한대로 못 만들죠. 그래서 사과는 아무렇게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나라가 마음먹으면 더 찍어낼 수 있어요. 또 은행을 통해 대출이 나가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도 더 늘어나요. 많이 풀리면 그 돈 한 장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흔한 건 싸지고 귀한 건 비싸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건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그럼 빚은 무조건 나쁜 걸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엄청 무섭게 생각하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빚은 위험해요. 하지만 세상 물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면서 돈의 힘이 줄어들면 오래 걸쳐 갚는 빚의 무게도 아주 천천히 가벼워지기도 해요. 숫자는 같아도 체감은 조금씩 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빚, 예를 들면 집처럼 오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전략이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여행 명품 같은 단순 소비를 위한 빚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게 적으니 조심해야 해요. 핵심은 왜 빚을 지는가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데? 가 궁금하죠?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속지 말고 진짜 기준을 세우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올랐다고 광고해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빨리 오르면 실제로는 손해예요. 거숫자 대신 내가 받는 이자나 수익이 물가를 이기고 있나? 를 꼭 같이 봐요. 이걸 실질 이자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쉽게 사과 몇 개를 더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 내 몸과 일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도 큰 힘이에요. 왜냐면 월급 같은 노동 수입은 해마다 조금씩 올릴 기회가 있지만 퇴직 후 정해진 돈으로만 살게 되면 물가가 오를 때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건강을 잘 지키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작은 파이프라인도 하나둘 준비해요. 배당을 조금 받는 투자, 작은 임대료, 내가 만든 디지털 파일이 팔리는 구조 같은 것들요. 크지 않아도 꾸준함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돈만 믿고 모든 걸 맡겨두지 않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릴 때는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000원 조금 넘으면 됐는데 요즘은 1,300원, 1,400원이 되는 때도 있죠. 이런 게 환율이에요. 우리 돈의 힘이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약해지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외국 물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활비와 꼭 필요한 집은 한국에서 쓰되 남는 투자. 돈의 일부는 달러 같은 다른 통화자산에도 나눠 담아두면 한쪽이 흔들릴 때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걸 막아줘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죠? 그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머릿속이 좀 정리될 거예요. 아, 그래서 모으기만 하면 답답했던 거구나. 돈의 힘을 지켜주려면 기준을 세우고 내 몸과 일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한 나라 돈에만 묵지 말아야 하는구나.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해볼 수 있어요. 통장 옮기기 전에 이 이자로 사과를 더 살 수 있나? 를 한번 생각해보기. 월급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달러 자산으로 바꿔보기.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수입을 만들 아이디어를 하나 적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10분만 걸어서 건강 점수 올리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요. 혹시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저축이 편한데 그대로 두면 안 돼? 저축은 시작으로 정말 좋아요. 다만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간다면?
모아둔 돈이 녹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쓰는 거예요. 물가를 이길 기회가 있는 상품을 조금 넣고 너무 위험한 건 피하고 장기적으로 나눠 담는 거죠. 그리고 빚은 나를 키우는 도구일 때만 쓰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소비 빚은 멀리하기. 이 정도만 해도 흐름이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만 보지 말고 삶의 크기를 지키는 선택을 하면 돼요. 사과를 몇 개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 몸과 일이 오래 지속되도록 돌보고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통장 숫자보다 마음의 든든함이 먼저 커질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든 생각을 내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실천한다면 진짜 변화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응원합니다.